리버사이드 라인 산불 지역을 방문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남가주 산불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가주 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12만여 에이커를 전소시키며 확산 중입니다. 수십 채 건물이 전소됐고 수만여 채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오늘 오전 7시 28분경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대형 산불로 대기질이 크게 악화돼 유해 수준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야외 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북가주 버클리 사업체 연합이 노숙자 문제로 주민들과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라지면서 하버드 대학의 흑인 학생 입학이 크게 줄었고 아시아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LA 경찰이 특별 단속을 펼쳐 온라인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2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단체들이 본격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판정승으로 끝난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모금 면에서도 열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에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사상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억만장자 제로드 아이작먼이 민간인 최초로 우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해제 등의 우크라이나의 요청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원전입니다. 한국은 2033년에 원전 30기 시대를 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대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홈런 1개, 도루 1개를 추가하면서 47홈런, 48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다저스가 난타전 끝에 10대8로 승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승리를 거두고 귀국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요르단, 이라크와 월드컵 예선전 이어갑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뉴스 도중에 스튜디오가 흔들려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8분 말리부 지역을 진앙지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7시 28분 말리부에서 북쪽으로 4.3마일 떨어진 진앙지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마일입니다. 지진은 처음에 규모 5.1로 보고됐다가 4.6으로 하향 조정된 뒤 4.7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2.8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8시 현재 부상이나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추가 세부 정보도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리버사이드와 뉴포트 비치 멀리 떨어진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전역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진학자 루시 존스 박사는 최근 이 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그렇다라고 답하고 통계적으로 이번 지진이 유의미한지 여부는 지금 즉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속보는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때 지진 발생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폭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상하게 지진이 온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폭염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지진이 왔잖아요. 역시 지진학자 루시 존스 박사도 이번 지진은 날씨와 관련이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남가주에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산불에 맞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현재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6천 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고 520대의 소방차와 141대의 물탱크 차량이 출동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산속에서는 75대의 불도저가 화마에 맞서고 있으며 51대의 헬리콥터, 항공기 7대, 또 대형 항공기 2대를 포함해 모두 9대의 항공기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샌버나디노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난 뒤 캘리포니아가 치명적인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용 자원인 모두가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연방 또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남가주에서 발생한 3곳의 산불은 지난주 폭염이 시작되며 촉발됐고 주민 대피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산불 진화 작업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남가주 3곳에서 발생한 산불, 인간의 노력을 비웃듯 전혀 진화에 진전이 없습니다. 수천 명의 소방관들, 지금 들으신 대로 수천 명의 소방관들은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전방위로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화율 전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산불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라인 산불입니다. 이 지역은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샌버나디노 라인 산불은 어제 오후 8시 현재 36,481에이커를 전소시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화율 18%입니다. 소방관 몇 명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최소 한 채 이상의 구조물이 전소됐습니다. 현재 산불 지역 인근에는 6만 5천여 구조물이 위협받고 있어서 소방관들은 산불 확산 방지와 함께 주택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라인 산불과 관련해서는 34세 남성이 방화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이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 어떻게 화재가 시작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인 산불로 집을 잃은 부모의 부모를 돕기 위해서 곳곳에 고펀드미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브릿지 산불, 엔젤레스 국유림 마운틴 볼디 인근 샌게브리엘 마운틴과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산간지역으로 하는 산불입니다. 이 브릿지 산불의 확산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브릿지 산불은 어제 오후 8시 현재 5만 258에이커를 태우며 라인 산불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인근 구조물 40채를 파괴하는 등 위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집과 차들이 모두 파괴된 상태입니다. 적십자 측은 포모나 페어플렉스와 AB 페어 앤 이벤트 센터를 추가로 쉘터 운영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피 주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의무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들 누구나 대피소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며 음식, 물,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릿지 산불 발생 인근 주택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절도범 2명도 체포됐습니다.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런 상황에서 절도라니 엄벌에 처하겠다, 반드시 기소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브릿지 산불로 리프트가 불타는 장면으로 관심을 모았던 마운틴 하이 스키 리조트는 이번 산불이 지나감에도 주요 리프트와 건물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운틴 하이 리조트 측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소방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라이트우드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브릿지 산불 밤사이 13,000에이커가 막 번지고 처음엔 100에이커였는데 다음 발표할 때 8,000에이커가 전소되는 등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소방국은 일단 부상자나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험난한 지형으로 접근이 불가능해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렌지 카운티 트라부크 캐년에서 발생한 에어포트 산불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에어포트 산불 어제 오후 8시 현재 23,140에이커를 전소시키며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율 5%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어 진화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택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소방국은 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라보콜 레인저의 데럴 벤스 지구대장은 이 싸움은 한동안 계속됐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어포트 산불은 레이크 에시노 인근에서 발생했고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과 애완동물 대피소는 리버사이드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 쉘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A시 부동산 소유주들은 오는 10월부터 22%가 인상된 하수도 서비스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LA시의회가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율표를 시행하는 조례안을 지난 10일 표결을 붙여 찬성 11, 반대 3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하수도 서비스 요금은 2028년 7월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됩니다. 물 사용량에 따라 격월로 $75 40센트를 지불하는 단독 가구의 경우 10월부터는 $92 04센트가 청구되고 2028년도 7월에는 $155 48센트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LA시 환경위생국은 앞으로 5년 동안 하수도관 교체와 보수, 또 물재생 플랜트와 수질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총 $30억 이상의 인프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1월 대선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미국 대선 뭐 늘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번 11월 대선에는 대통령을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하원 그리고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발의안 등이 붙여지는 선거입니다. 관심 많이 쏠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권자 등록하셨습니까? 한인단체들이 이제 본격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8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주요 한인단체들은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며 오는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출은 물론이고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 LA 카운티 검사장, 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주민 발의안 등이 걸려있어 어느 때보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주요 한인단체들은 타운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은 많은 한인들이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데 유권자 등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유권자 등록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받으신 분들은요, 가능하다면 그 우편 투표 용지를 직접 현장 보트센터에 가지고 오셔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분실될 경우에도 그냥 오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이제 본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결선에서는 지난 예비선거와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를 바친 한인 유권자들이 한인단체를 방문하면 단체 측이 한인들의 우편 투표용지를 수거해 대신 우체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 한인민주당협회는 함께 이번 11월 5일 대선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여 한인 유권자 등록을 돕게 됩니다. LA 한인회 측은 한미연합회와 함께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이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내 푸드코트가 위치한 1층에 부스를 마련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고 많은 한인들로부터 유권자 등록에 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로 취득하신 분들은 그리고 설사 옆집으로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이사를 최근 했던가 아니면 지난 3월 때 우편 투표를 용지를 못 받으신 분 또는 선호 정당 내가 공화당을 예전에 지지했지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사유로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저 10월 21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에 거의 즈음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뒤늦게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어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한인들의 경우 현장 투표에 참여해야 되며 이번 선거 이후에 우편 투표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가 진행하는 이번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대입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면서 올 가을 학기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 가운데 흑인 학생 비율이 예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반면 아시안 학생들 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 사정에서 인종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6월 말에 내려진 후 첫 번째로 적용된 입시 사이클인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인종별 데이터에서 흑인 신입생은 14%로 지난해 18%에 비해서 4%가 감소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아시안 학생의 비율은 37%로 전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히스패닉 학생은 16%로 지난해보다 2%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올 하버드 신입생 중 인종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은 학생들은 8%로 전년의 4%에서 늘어났습니다. 올가을 대학 신입생들의 인종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소수 명문대를 살펴보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올 가을 학기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MIT의 경우 올 가을 신입생 중에 흑인 학생이 급감했고 히스패닉 학생들도 감소한 반면 아시안 학생 수는 큰 폭 늘어났습니다. 에머스트 칼리지에서도 올 가을 신입생 구성에서 인종적인 다양성이 감소했습니다. 프린스턴과 예일대의 경우 흑인과 라틴계 학생 비율이 예년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와 듀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운대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비율은 지난해 27%에서 올해는 18%로 급감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경우에도 올가을 신입생 중에 인종적인 배경을 기재하지 않은 학생들이 예년보다 부쩍 늘어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네. 노숙자 문제 해결해달라고 공약을 믿고 뽑았던 캐런베스 시장도 아직 특별한 해결책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가주 버클리의 사업체 연합이요. 이 지역 오래된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사업체에 피해가 초래됐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다른 도시로 확산될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켈 매터스에 따르면 필드웍 브루잉과 코벤트 와이너리 등 버클리시 사업체 연맹이 이 지역 해리스 스트릿에 처져 있는 노숙자 캠프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시정부를 고소했습니다. 9개의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난 10일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리슨 스트릿과 인근 지역 노숙자 캠프로 인해 주변 상권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노숙자 텐트와 노숙자 RV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공중위생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소송의 핵심은 노숙을 범죄화해 노숙자들을 감옥에 가두라는 것이 아닌 현재 노숙자 캠프로 인한 상황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나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 소식은 버클리 시의회가 이 지역 노숙자촌을 정리하는데 보다 공격적인 접근법을 검토하려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시정부가 노숙자촌이 공공의 해가 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노숙자 쉘터 마련 여부에 관계없이 로컬 정부가 노숙자 텐트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버클리 시정부가 노숙자권익 옹호단들의 소송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노숙자촌 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제 버클리 시민과 사업체, 부동산 소유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명령을 통해 시정부가 해리스 스트릿의 공공통행권을 복구하고 노숙자 텐트와 RV를 정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분야에서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비행사를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에 안착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우주 유영도 성공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우주 비행사가 환호 속에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옵니다. And there is NASA astronaut Don Pettit flying in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n your screen now. 러시아 우주 비행사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 MS-26호가 발사 3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소유주 우주선에는 모두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했습니다. 러시아 2명, 미국 1명입니다. And we're glad to see Alexei, Ivan and Donald as part of your crew.
미러 양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앞으로 200여일 동안 40여 가지의 실험을 수행하고 지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소유주 우주선 합류로 동시에 우주에 머무는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And in so doing, contributing to today's new record of having 19 humans in Earth orbit simultaneously.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서 미국 억만장자 아이작먼이 해치를 열고 나옵니다. 아이작먼 등 민간인 2명은 우주 공간의 상반신을 드러내고 10분가량 우주선 위에 홀로 서면서 역사적인 민간인 우주 유영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특히 달 탐사선 이후 유인 우주선으로는 가장 높은 1,400km 상공까지 도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더 떨어져서 남가주 전 지역이 평균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1, 2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40%에 해당하는 지역에 빗방울 떨어지고 낮 기온은 70도 초반대까지 뚝 떨어져 내일은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낮 기온 다음 주 중반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65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7도, 61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판정선으로 끝난 TV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모금 면에서도 열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캠프의 대규모 기부자들은 토론 이후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당은 토론 후 몇 시간 만에 큰돈을 모금했다며 이번 토론으로 두 사람의 모금액 격차는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TV토론을 계기로 해리스 캠프는 기세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단체 등을 위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액트블루에 따르면 토론 시작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은 이 플랫폼에서 4,30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부자와 모금 활동가들은 TV토론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억만장자 가족이자 텍사스에서 기금 모금 활동을 하는 다윈 더그는 트럼프는 해리스의 거짓말을 폭로할 기회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토론을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벤처 투자가 키스 라브야도 토론 중 트럼프의 주의가 산만해져 해리스를 묻어버릴 수 있는 쉬운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며 트럼프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마저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억만장자 존 캐시 마티디스는 해리스는 3개월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고 모두 그가 토론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대보다 훨씬 더 잘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만했거나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TV토론 이후 두 후보의 일정에도 이들 캠프 주머니 사정이 반영돼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 행사 이외에 직접 참석하는 모금 행사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유타와 캘리포니아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여행 일정은 그가 겪고 있는 재정적 압박의 일부를 말해준다며 그가 금고를 채우기 위해 경합주가 아닌 지역을 찾으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짚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캘리포니아를 찾는 일 흔치 않죠. 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로 옵니다. 어디에서 몇 시에 모금 행사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로스 버디스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하기 위한 티켓 가격은 최소 3,300달러부터 시작하고 사진 촬영 등을 위한 티켓 가격 5만 달러입니다. 선거자금 모금 활동은 주로 토론과 전당대회 같은 중요 행사에 의해서 탄력을 받는데 트럼프에게는 그런 중요한 순간 앞으로 남아있는지 확실치 않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대선 토론 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판정 승이라는 평가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트럼프 트레이드 취소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대선 토론이 끝나자 투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을 처분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장중 하락폭을 18%까지 키우면서 3월 말에 상장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가 마이너스 13%로 마감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의 수혜가 예상되는 퍼스트 솔라가 15% 뛰고 인베스트 솔라가 5% 오르면서 태양광 관련 주식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TV 토론은 약 6,7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시청률 조사 업체 닐슨이 집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TV 토론 시청자 수 5,10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닐슨은 7개 TV 네트워크를 통해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 수를 집계를 했는데 ABC가 1,9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NBC 1,000만 명, 팍스 900만 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TV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 수는 닐슨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을 지켜본 미국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대선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20시간 만에 960만 개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과 셀레나 고메즈 등 유명인들도 좋아요를 눌러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이 넘고 미국 성인 53%를 팬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능력은 직접적인 지지보다는 사람들이 대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So does that influence your decision at all? Or? It doesn't. I was going to vote whatever way I wanted to anyway, but I'm glad that she made a stance on it. 해리스 캠프는 선거 모금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스위프트와 함께 해리스를 지원해달라며 $25 기부에 동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TV 토론에서도 훨씬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부금 액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스위프트의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란 말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TV 토론 다음 날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도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I appreciate it so much, and if you are over 18, please register to vote for something else that's very important coming up,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I love you all so much. Thank you for this moment. 스위프트는 올해의 비디오와 올해의 아티스트 등 7관왕에 올라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기대에 부합해 상승했습니다. 노동부는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상승했고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0.2%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웃돈 것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전월 대비 상승률이 0.02%에 머물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우는 이 생산자 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었죠. 물가 상승률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 근데 이게 몇 퍼센트를 인하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YTN입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변동폭을 가늠할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거비는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더 주시하는 지표인 만큼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 기대감은 한풀 꺾였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시스템인 페드워치도 CPI 발표 이후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5%로 점쳤습니다. Some are hoping for maybe a half-point cut, which would be a larger reduction in borrowing costs and could bring down mortgage rates more quickly, but that's unlikely to happen at the next meeting. 최근 연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으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발표된 일자리 통계에 뚜렷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곧 공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 GM이 승용차는 물론이고 상용차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협력을 하고 공급망 등의 주요 전략적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GM은 최근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오늘 아침 밝힌 것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메리바라 GM 회장 겸 CEO가 체결식에 직접 참석해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판매 실적 3위인 현대차그룹이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와 포괄적 협력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GM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실적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굴지의 기업 간 보기 드문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이 이제는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발을 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중국 내 사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서방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투자 대상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낮추는가 하면 경제 성장 둔화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분야 스타트업이 자국 최초의 재사용 가능 로켓 발사를 위한 핵심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12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인 랜드스페이스는 지난 11일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10km 높이로 실험용 로켓을 수직 이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초간 이루어진 비행 테스트에서 로켓 회수에 중요한 감속 단계 엔진 재점화 시험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이 회사는 내년도로 예정된 재사용 가능 로켓 주체 3호의 첫 발사를 위한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로켓 재사용 분야는 현재까지 미국의 스페이스X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이 동남아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시아 각국의 주요 주가 지수 가운데 수익률 상위 5개 가운데 4개가 동남아 증시며 이 중 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5주 연속 유입되고 있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아시안 지수도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 증시가 매력을 끄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우호적인 현지 정부 정책, 매력적인 평가 가치 등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해제 등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해서 눈길을 끕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함께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 양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승리할 때까지 돕겠다며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ore than 600 million worth of support for Ukraine, including 242 million this financial year for immediate humanitarian, energy and stabilization needs, as well as support for reform, recovery and reconstruction. 최근엔 러시아가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격퇴는 우방의 지원에 달렸다고 강조한 가운데 미영 양국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해제도 긴급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nd now Putin's further empowering his aggression with the acquisition of Iranian ballistic missiles. So, we're working with urgency to continue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effectively defend itself.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하는 걸 미국이 허용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미 허용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몇 주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이 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외교수장이 방문한 날 오후에도 키이우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의 워싱턴 회담이 이번 주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 호주 사회를 들끓게 한 묻지마 커피 테러범, 그냥 뜨거운 커피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네. 이 커피 테러범이 현재 호주를 벗어나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 국제 수배범이 됐습니다. 이외에 해외 화재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검은 모자에 파란색 체크 셔츠를 입은 남성이 공원을 뛰어나와 황급히 인근 주택가를 빠져나갑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호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던 생후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도주한 30대 용의자입니다. 피해 아동은 전신 화상을 입어 여러 차례 피부 재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공원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6일 뒤 시드니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 수배에 나선 상황입니다. 밤 깊은 시각에도 쉴 새 없이 자동차들이 오가는 독일 드레스덴의 도심다리. 갑자기 다리 왼편이 폭삭 내려앉으며 중앙 상판 구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현지 시각 11일 드레스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카롤라 다리의 중앙 100m 구간이 돌연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차량 이동량이 적은 새벽 시간이었고 이 구간을 지나는 트램 열차도 붕괴 직전 다리를 통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추가 붕괴 위험과 원인 조사를 위해 다리 주변 전체가 봉쇄된 상태인데요. 현지 당국은 옛 동독 시절에 지어진 자리인 만큼 구조물 내부가 상당히 부식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참가 선수들이 고지대 상간마을을 지나 가파른 산줄기를 따라 무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 듯한 이 현장, 오스트리아 리엔체에서 개막한 도로미텐만 레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험난하기로 유명한 릴레이 경주 대회인데요. 해발 3,000m 이상의 고봉을 여러 개 품고 있는 알프스 돌로미트 산맥이 무대입니다. 참가자들은 4명이 한 팀을 이뤄 12km 산악 달리기와 수천 미터 상공을 가르는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19km 산악 자전거 코스와 8km 카약 구간을 주자별로 소화해야 합니다. 37회째를 맞이한 올해 레이스에선 전 세계 120여 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제가 주간 스포츠 시간에 한번 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타니의 50-50이 과연 MVP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딴지 걸지 말아라. 네. 딴지를 많이 걸어요. 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오타니가 어제 47홈런, 48도루를 달성하면서 50-50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내셔널리그 MVP가 확실히 됐는데 에런 저지와 오타니 누가 더 대단하느냐, 이런 걸 놓고 지금 팬들 그리고 전문가들 논란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입니다. 1회 가운데로 몰린 슬라이더를 오타니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 오타니의 시즌 47호 홈런이 됐습니다. 타구 속도가 무려 시속 190km로 오타니의 괴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외엔 상대 배터리가 오타니의 도루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보란듯이 2루를 훔쳐 올 시즌 48번째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So impressive, his understanding when to go, how to go, not just the speed that he's got. 역사적인 50-50 달성을 눈앞에 두고도 양키스의 강타자 저지와의 비교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오타니가 도루 부분에선 압도적이지만 타자로서 종합적인 성적은 저지가 더 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저지가 크게 앞서는데 저지는 외야수인 반면 오타니는 지명타자이기 때문입니다. 각 리그 MVP 모의 투표에서도 오타니는 37표 중 28표를, 저지는 31표를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MLB.com에서 진행한 투표에선 전문가 9명 중 5명이 오타니의 손을 들어줬는데 50-50의 상징적인 측면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두 선수를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야구 팬들에겐 큰 축복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승리를 거두고 귀국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전에 충격을 털고 반전에 성공한 대표팀은 이제 다음 달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KBS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향한 3차 예선의 출발은 힘겨웠지만 오만 원정 승리로 반전 속에 대표팀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두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점 활약으로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이끈 주장 손흥민도 SNS를 통해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돌아간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요르단과 이라크를 비롯해 앞으로 8경기를 앞둔 만큼 1, 2차전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노출한 능동적인 전술 변화 부족, 새로운 실험 없이 손흥민 등 기존 선수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야 되는데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예상 외로 고전의 절반의 성공으로 출발하게 된 대표 선수들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뭐 최종 예선이라는 게 쉬운 팀 하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나로 뭉친다면 또 결과, 경기력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인 3차 예선. 홍명보는 다음 달 요르단, 이라크와의 2연전을 통해 다시 북중미 월드컵을 향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